그럼 10주차 추상대 수학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 다항식이 있을 때 그 다항식이 언제 기하인지 특별히 정수환이나 다항식 유리수환에서 살펴봤었죠. 물론 거기에 쓰이는 방법들을 적절히 일반화를 하면 정역에서도 일반화가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일반화를 해가지고 기하인지를 따질 수 있는 거는 사실상은 이제 유리수가 현실적인 예 중에는 다라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본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을 먼저 근이 존재하는 사칙연산의 자유로운 집합, 그러니까 즉 체를 구성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근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근을 찾는 요령까지 얘기들을 전개해 나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 기본 얘기가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법에 대한 게 주요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우리 대수학, 추상대수학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 얘기들까지 연관이 될 텐데, 첫 번째 것 관련해서 이제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과 관련해가지고는 해가 존재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유리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온 다항식인 경우에야 리우빌 정리, 복소 해석학에서 이미 해결이 되기를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 일반적인 체에서 만들어지는 다항 방정식 중에서 기하인 것,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근들을 더 추가해 나가면서 일종의 체를 확장해 나갈 때 어디까지 확장하면은 주어진 다항 방정식의 해는 완전히 존재할지를 따지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이슈고요. 문제는 다항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가 이 해법과 관련해서는 뭐냐. 첫 번째, 아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항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 체가 있다는 것까지 보장을 받지만 그 해를 찾는 일괄적인, 그러니까 시스테매틱한 방법은 없다는 것. 그게 정확히 아벨 루피니 정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는 없지만 해가 있는 상황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항식을 줬을 때 그 다항식에 대해서 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따지는 게 그게 정확하게 갈로아 이론입니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해 공식이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건데, 그게 곧 해 공식을 그냥 눈에 훤히 보이도록 작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처럼 상황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3차, 4차까지는 그나마 잘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5차부터는 해 공식도 없고, 일반적으로 해 공식이 있는 상황을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해를 찾는 어떤 포뮬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 공식을 작성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그게 우리가 남은 이제 대수학에서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얘기들은 사실상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제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논리적 사슬이 훨씬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가장 첫 번째, 주어진 체를 확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주어진 체를 포함하는 더 큰 체를 생각하는 건데, 생뚱맞게 첫 번째 얘기는 관심이 이거예요. R이 정역일 때, 자, 정역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었죠? 정수였었죠. 예를 들면 정수에서 정역인데 이건 체는 아니에요. 근데 얘를 포함하고 있는 유리수를 만드는 게 있었죠. 이 유리수를 만드는 과정을 흉내내 가지고 정역에서부터 이 정역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 체를 하나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 겁니다. 여기서 만들 듣기. 여기서 자연스럽단 말은 기존의 Q 안에 정수가 들어있으면서 Q의 성질들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녀석, 형식 불역의 원리를 갖춘 걸로 만들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만들냐면 하늘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집합을 생각합니다. 곱집합. 0을 뺀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순서 쌍들에다가 동치관계를 주겠습니다. 어떻게 동치관계를 주냐면 관계를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AD는 BC라고 관계 줍니다. 교수님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서 생각하게 됐습니까? 그거는 정수에서 유리수를 생각하는 방법 중에서 이 유리수를 정수 평면에서의 격자점을 생각한 다음에 각각을 분자분모로 표시해서 나타나는 그 이유 때문에 소위 말해서 A분의 B는 C분의 D가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기울기가 같을 때 같은 걸로 취급하기 위한 동치관계로서 설정한 거예요. 이때 당연히 B하고 D는 0이 아닌 겁니다. 오케이. 전혀 그렇죠. 두 번째 좌표가 0인 건 뺐으니까요. 그랬을 때에는 동치관계가 된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아마 1학기 때부터 계속 논의했지만 주어진 집합에다가 동치관계를 잘 설정하고 그 동치관계에서 나오는 상집합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대상의 성질들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이었었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동치관계가 진짜 되면 그러면 그로 얻어지는 새로운 집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비어스하지만 체크해보면 A와 같은 건 같은 거라. 근데 왜 그러냐면 얘네 곱하면 AB는 BA죠. 우리가 처음부터 정역이라고 하면은 가완 셋업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정역이라고 하면 1이 들어있어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오케이. 두 번째. AB가 CD랑 동치관계에 있으면 이 말은 AD는 BC란 뜻이죠.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해요. 그러면 C하고 AB도 동치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냥 DA는 CB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CB는 DA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얘가 정역은 처음부터 가완인 걸 설정했기 때문이죠. 끝으로 추이적이죠. 이 관계는. 왜냐하면 A와 B가 동치관계에 있고 and C와 D가 동치관계에 있어요. EF. 그럼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얘와 얘가 동치관계에 있는 걸 확인하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AD는 BC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CF는 DE가 될 거예요. 있어요? 그럴 때 체크해 줘야 되는 게 AF는 BE인 걸 확인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봤을 때 힌트를 얻어가지고 AFD는 양변에 F를 곱하는 거예요. FBC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서는 여기 보시면 B가 여기 있으니까요. 저 B가 있잖아. 그래서 밑에서는 B를 곱해. BFC는 여기다가 BDE가 돼요. 그러면 연결하면 AFD는 BDE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 항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묶어주면 AF-BE는 0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D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서 꺼낸 거냐면 얘는 무조건 꺼낼 때 D는 R-원점에서 꺼내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얘가 0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R은 정역이잖아, 맞죠? 정역이라면 소약법 지성입하죠. 0이 아닌 걸 아니어도 여전히 뭐가 된다? AF-B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조차 0이 아니면 말이 안 되죠, 맞죠? 정역의 뜻이 뭐였어요? 0이 아닌 걸 두 개 곱하면 0이 아니어야 되는데 근데 결론 0이니까 모순이죠, 맞죠? 그러므로 AF는 B랑 같대요. 다시 말하자면 AB는 여기 D에서 묶으면요. EF랑 동치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얘랑 관계가 있고 얘랑 관계가 있으면 얘랑 얘도 관계가 있게 되죠. 오케이. 동치관계를 설명하면서부터 이 녀석의 역할과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역이라는 거, 여기서의 소약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핵심적이었다는 걸 눈여겨보시기를. 오케이, 이랬을 때 당연히 동치관계를 정의하고 나면 저 곱집합에 뭘 정의할 수 있더라? 상집합을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기호로는 R의 R 셈-0, 두 번째 좌표에서 0이 아닌 것들의 순서쌍의 동치관계. 이렇게 흘렸으면 이게 기호가 뭐였었냐면 동치류 표현이 A, B의 순서쌍들인데 A and B는 in the R. 정확히 말하면 B는 뭔 아니다? 낫지롱.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런 이런 순서쌍들의 동치류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내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FR이라고 기호 표기하고, 이게 정확하게 이름을 R의 분수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역이 있기만 하면 분수체 FR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분수체가 분수체스러우려면 체 연산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확인을 막 해줘야 될 것들이 많죠. 나와 있는 스테이트먼트대로 여러 사실들을 확인해줘야 되는데, 나는 늘 쟁점이 되는 것만 말씀드리고 활동 문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동치류를 더하는 걸 어떻게 더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정확하게 대표원들끼리 그냥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를 유리수 속에서 쳐다보는, 유리수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얘가 A 나누기 B 더하기 여기에 C 나누기 D 이렇게 생각하면 얘네 두 개를 더하는 요령을 저기에다가 흉내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더하냐면 AD 플러스 요렇게 BC가 분자가 되고요. 분모는 얘네를 두 개를 곱한 걸로 이렇게 정의하도록 합시다. 얘가 FR, 분수체에서, 다시 말하면 분수집합이겠지. 분수집합에서 덧셈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 같은 요령으로 뭐요? A, B, C, D를 곱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nothing but. 얘네를 곱셈하는 거는, 원래 유리수 두 개를 곱셈하는 거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해요. A, C, B, D 이렇게 주자입니다. 오케이,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환의 직접에서도 늘 얘기 드렸듯이 성분끼리 더하고 성분끼리 곱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조금은 뭔가 트위스트된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치관계를 비율이 같으면 같은 걸로 정의했을 때 이와 같이 얘네 두 개로 정의된 요 연산에 대해서 클레임이 이 FR에서 이 더하기와 곱하기에 대해서 얘가 체가 됩니다. 자, 쟁점이 되는 건 이거죠. 대표원을 달리 꺼냈을 때 얘네 결과물이 같은가 그거 확인하는 게 사실은 최고의 쟁점이 되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결과물을 달리 했을 때 이 연산 결과가 같아지는 게 최고의 쟁점이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한테 활동 문제 정의에 따라서 써내려가다 보면 다 참인 명제가 될 겁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대략 이게 체스러우려면 뭐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교환법칙이 되고 이런 문제들보다는 대략 뭐가 궁금하냐면요. 여건이 있는지가 궁금하겠죠. 맞습니까? 여건이 있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하고 곱셈에 대한 여건이 되겠죠. 그래서 arbitrarily A, B를 갖고 온 다음에 더하기 뭐를 했더니만 얘네가 여전히 A, B가 되도록 하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건 답은 0, 1로 잡아주면 됩니다. 0, 1을 대표원으로 갖는 그 동치류가 정확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연산을 직접 해보는 거죠. 맞죠? 분자 연산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죠. 그러니까 A가 되죠. 분모는 얘 곱하기 얘죠. 근데 1 곱하기 B는 B라고 했었죠. 그래서 참이구나. 같은 요령으로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곱셈에 대한 여건을 찾을 거라. 맞죠? 미안합니다.
미안. 덧셈에 대한 역언도 한번 해보자 하는 김에 A, B에 대해서 더하기 뭘 더했더니만 뭐를 더했더니만 얘가 돼야 돼. 0,1이 되도록 해주라고. 맞죠? 이렇게 되게 하려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그러니까 마치 A 나누기 B에다가 X를 했더니만 0이 되도록 하는 거죠. 0 나누기 1이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해주려면 얘네 이 말은 X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 A 나누기 B 이렇게 주면 됩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B 이렇게 주면 말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분자는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분모는 B제곱이야. 근데 B가 지금 0이 아닌 데서 내가 다 골라온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므로 저 B제곱도 0이 아니야. 맞죠? 정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도 0이 아니야. 그래서 의미 있어. 근데 얘가 과연 얘랑 같냐고. 그 말은 같은 얘기로 0B제곱이 얘랑 이렇게 동치관계에 있냐고. 이 말은 같은 얘기로 안에 끝끼리 곱하고 밖에 끝끼리 곱했을 때 같냐고요. 그러면 진짜 0B제곱은 0, 1인데 오케이. 0을 곱하면 항상 0이었었죠. 그래서 리버스 웨이로 참이 되더라. 따라서 얘가 덧셈에 대한 역언까지 됐어요. 곱셈에 대한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에 대해서는요. 항등원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 직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요. 1을 생각해보면 얘네에 대해서 곱셈은 이번에 진짜 성분끼리 하는 거죠. 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역언을 찾아라 그러면 자 여기가 아마 펀치라인일 것 같아. BA로 쓰면 돼요. 왜 되냐면 얘네 연산을 해보면 성분끼리 AB, AB가 되잖아. 그래서 오케이? 근데 얘가 이제 1, 1이 되냐고 묻는 건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표원과 여기 대표원이 동치 관계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네 곱하기 같으므로 진짜 1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y는 x축 위에 있는 녀석들은 다 1이라고 읽자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마지막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때 이 R은 어디로 가 있냐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R은 어디로 가 있냐? 어디에서? FR 최안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여기 대답은 여기 R 안에 있는 원소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 이렇게 주자는 거죠. 정확하게 뭘로? R, 1이 이 순서상으로 주자고. 그럼 명백히 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원소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함수를 i라고 두면 i가 매장이 된답니다. 매장이 되는 이유는 뭐죠? 당연히 얘네의 뭘 생각하면 된다? 커널을 생각하면 되죠. 맞죠? 네, 커널이 될 수 있는 거는 덧셈에 대해서 여기 항등원이 얘가 0, 1이라고 했을 때 될 수 있는 R을 찾아보면 끝나게 되죠. R이 0이 될 거고 또 동시에 환준동형 사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는 요거 하나 더 써가지고 덧셈에 대해서 말이 되는지 곱셈에 대해서 말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럴 때까지 우리 생각은 이렇게 써놓는 순간 그러니까 바로 나오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순서상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의미가 없을까?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나눈다는 말이 되는 것처럼 정역에서 그냥 기호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얘가 분자, 얘가 분모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 문제에서도 이 R에서 덧셈이나 FR에서 덧셈이 I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 거고 곱셈도 마찬가지로 보존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역이 있으면 그 정역을 포함하고 있는 뭐가 있더라? 항상체를 만들 수 있대요. 교수님 얘는 유젠플 Z를 생각하고요. 얘네에다가 그럼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당연히 이게 집합으로 봤을 때는 같지 않잖아. 이 분수체가. 맞죠? FZ. 여기서 봤듯이 R이 있으면 얘네를 여기 원소로 읽을 때는 R, 1의 동치류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기호가 내가 이렇게 굳이 화살표 기호를 쓴 이유도 여기 N이 있으면 그 N에 대해서 뭘로 쓰자고요? N, 1이라고 이렇게 쓰자는 거지. 맞아요. 이럴 때 이때 이 FZ는 내가 딴 일을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더라? 유리수더라. 물론 당연히 저 유리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리수와 내가 이 분수체로 만들어 놓은 유리수가 집합으로서 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형기호로 써가지고 함수로서 1대1 대응이고 환준 동형사상인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거요. 만약에 얘가 체야. 됐어요? 체가 되면 얘는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정역이잖아, 맞죠? 됐어요? 그러면 요때도 이 체에 대해서도 뭐라고? 분수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nothing but F랑 같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뭐다? 체에 대해서는 더 큰 분수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맞죠? 오케이.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들이 알고 보면 여기에서 다 가지고 온 원소라는 것만 증명해주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갖고 와. 됐어요? B는 0이 아니야. 그러면 자, 핵심이 이건 거라. 지금까지는 B가 정역 안에 있는 거니까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B가 체 안에서 갖고 오게 되면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잖아. 있기 때문에 얘를 쓸 때부터 A, B, 인버스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실제로 얘네 두 개는 여기 분수체에서 봤을 때 같은 동치류야. 왜냐하면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하면 A 곱하기 1은 B의 AB 인버스이기 때문에 A가 돼서 맞아. 즉 다시 말하자면 처음부터 여기 있는 임의 원소들은 두 번째 좌표를 0이 아니니까 무조건 여건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기호 표기가 돼. 체에서는 맞죠?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꼴로 쓸 수 있다고. 근데 아까 이거 봐봐. R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보냈을 때 나타나는 양성은 항상 어떻게 써진다고?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체의 분수체는 하나마나 한 거더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수의 분수체는 뭐냐 물어보면 더 재미난 체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그냥 유리수랑 동형이라고요. 그거 생각하는 방식은 이 매장 사상에서 들여다봤을 때 요 상이 요런 형태인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임의 원소들은 다 이런 꼴의 대표원을 다시 골라줄 수 있게 되더라. 그게 증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example부터가 내가 왜 굳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체의 확장과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레퍼토리를 제가 왜 굳이 이 정역의 분수체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유리수다 치자. 얘가 체고. 그러면 얘네에 대해서 얘는 정역이야. 맞죠? 왜냐하면 최고창끼리 곱하면 0이 아니 될 테니까. 0이 아니고 곱해 0이 아닌 게 될 테니까. 이거 정역이라. 물론 이게 정역이 얘기도 많았어. 정역이기도 하고 유클리드 도메인이기도 하고 PID이기도 하고 UFD까지 다 좋아. 근데 우리 문제 상황에서 얘네에 대해서 이 정역에 대해서 분수체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기호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는 것보다 다항식 두 개의 순서상으로 쓰는 것보다 여러분 눈에 익숙하게끔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in the fx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그러면 확연히 드러나는 게 뭐야? 체 위의 다항식 칸에 대한 뭐가 된다고? 분수체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뭐가 된다?
정확하게 유리식의 집합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유리식은 뭐? 다항식들의 분수꼴이라고 맞죠? 그리고 이 기호의 뜻이 뭐라고 다시 물어보면 고백 here. 사실은 순서상이야, 맞죠? 그리고 동치관계가 있어. 더 나아가서 이 gx는 뭐는 아니어야 돼? 0은 아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0다항식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저도 이걸 그냥 그대로 미리 도입한 겁니다. 지금 이 기호를. 그리고 기호 쓸 때 이렇게 소괄호로 기호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호는 요 기호하고 달리 쓰기 위해서고, 그렇다면 아까 이 관점에서 쳐다보자면 요거 안에 이 다항식 환, 이 정역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있는 방법이 어떻게 들어있냐면 여기 다항식 fx가 있으면 정확하게 여기 어떻게 가냐면 1분의 fx로 간다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직관하고 딱 다 맞아 들어가죠? 1분의 fx는 그냥 fx로 취급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오케이? 임의의 유리식들 집합 안에는 다항식들은 다 숨어 있다, 이 얘기예요. 다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기호가 자주 나올 텐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고등학교 때 보면은 아마 내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유리함수라는 말은 어떤 집합으로만 한정하냐면 이런 집합으로만 한정할 거예요. 이렇게요. A, B, C, D, 뭐 Q든 R이든 이렇게 유리함수를 한정해. 즉 다시 말하자면 분자분모의 차수를 몇 차? 1차인 걸로만 한정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싶어하는 이 체의 다항식환의 분수체, 소괄호로 쓴 얘는 임의의 차수의 분자분모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를 얘랑 조금 조심해서 생각하시라고 해. 앞으로는 우리는 무조건 분자분모의 임의의 차수를 다 넣을 수 있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케이, 예제를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 분수체에 대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항식환이 개수가 0 혹은 2로 이루어진 요 체의 다항식환에서의 분수체를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호를 이렇게 축약해서 쓰자고 했어요. 요거 안에서 뭘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를.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수에서도 마찬가지야. 2분의 4라고 쓰는 거나 1분의 2라고 쓰는 거나 어때? 같잖아. 그것처럼 혹시 얘도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분자분모의 공통인 기하인수가 있어가지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더 소약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는 얘랑 같잖아. 왜? Z2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개수가. 그런데 이제는 인수분해가 된다고 눈에 훤히 들어오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써지는 이 수직하고 이 x 플러스 1을 분자분모에서 약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x-1이라고 하는 거랑 어떻다? 정확하게 같아지더라. 다시 말하자면 이 분수체에서 이 다항식은 그런다. 이 유리식과 일치합니다. 오케이. 얘와 같은 거라고요. 그 이유가 여기가 소약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하자면 얘네분의 1이 될 텐데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거 취급을 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뭐냐면 유리식하고 유리함수랑 같은 거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게 그 다음 이규점풀이입니다. 네? 어떤 분수체냐면 다항식환의 분수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기 편하게 이해하시면 뭐다? 실수계수 다항함수들의 분수식들을 모아놓은 체가 되는 거죠. 됩니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fx, gx는 어디? r of x.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항상 그럴 때 분모가 0이 아닌 걸 말해줘야 되지. 근데 우리는 기호 자체에 이렇게 쓰자마자 암묵적으로 얘는 영상식이 아닌 거야. 이럴 때 얘 논의는 뭐냐면 얘 안에 다음과 같은 함수를 생각해요. x 4제곱 마이너스 1의 1에 x 마이너스 1 얘랑 이거요. 이를 생각하면 여기 안에 있는 두 개의 유리식으로 이해하면 얘네 두 개는 같아요. 맞습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but 얘와 얘를 두 개를 함수 취급하면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취급은 할 수가 없죠. 맞죠? 왜냐하면 분모가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때가 있죠. 그러면 얘네의 정의역 중에서 제일 큰 정의역, 그 다음에 얘네의 정의역 중에서 제일 큰 정의역을 생각하라 그러면 앞에 거는 정의역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되겠죠. 맞죠? 뒤에 거는 뭐라고? x가 뭐가 아닌데 마이너스 1이 아닌 데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함수로 이해할 때는 서로 다른 함수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강조하지만 난 단 한 번도 함수랑 다항식을 마구잡이로 혼용해서 쓰자는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이 문제 상황에서도 유리 다항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같지만 유리 함수로서는 다르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활동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 아마 복소변수 함수를 한 학기 이제 거치면서 배우시면서 복소변수 함수의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는 임의의 해석적 함수는 항상 특정적 근방에서 다항함수거나 아니면 무슨 함수? 테일러 급수로 항상 전개 가능했었죠. 그런데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일반시키는 게 아니고 그걸 생각할 때 보면 항상 나왔던 게 제로랑 4를 생각했었잖아요. 맞죠? 그거를 우리 지금 배운 뭐냐면 QX에서 정확하게 0다항식 빼고 Z로 가는 녀석을 V를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즉 다시 말하자면 유리계수, 유리식들에서 Z로 가는 함수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정의합시다. 그렇게 정의하면 잘 정의가 되고 좋은 성질들을 막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어 했던 거는 다항식일 때 보면은 정확하게 제로의 오더, 제로의 위수, 그 위수가 여러분들 유수 정리에서 나오는 그 위수랑 같은 거라서 제가 한번 예제로서 써놨습니다. 이 대수적 버전이기 때문에 증명 자체는 그냥 대수적으로 그냥 기호들을 셈해 나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 66번이고 끝으로 마지막 요 단원 문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주어진 정역으로부터 분수체를 만들었던 건데요. 여기 조금 여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만약에 R이 정역이 아니더라도 어떤 얘기가 들어가면 되냐면 정확하게 그 분모에 대한 성질이 들어가면 돼요. 그 성질을 제가 여기에 보면 임의의 단위원이 있는 가완한일 때 소아이디어를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동치관계, 사실 새롭잖아요. 그 동치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정확하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때도 일반적인 분수체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대요. 가완한입니다. 단위원이 있고 한에서 얘네의 소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요. in the R 물론 전체는 아닌 걸로 생각했을 때 이때 R-P를 분모 역할을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R을 곱한 이 순서쌍의 집합에서 똑같이 얘가 분모 역할, 얘가 분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동치 관계를 잘 주게 되면 상집합이 만들어지고 그 상집합은
또 다른 형태의 뭐가 된다? 분수체가 돼요. 근데 그건 조금 일반적인 논이라서 제가 예제로서 하나 이렇게 문제화시켜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활용해가지고 아마 검색하실 때 멀티플리케이티브 승법적 우리말로 셋 이란 요 검색어 플리케이티브 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인터넷 자료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요 곱집합에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체를 얻어낼 수 있답니다. 맞습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같은 거다까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